네, 어제 양대 지수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흐름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했다가 이내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1950선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하락해서 1954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강세를 보였는데요. 570선을 돌파했습니다. 573선을 기록하면서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에 지수가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외국인이 2,502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가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외국인이 388억 원, 기관이 418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이 725억 원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6월물입니다. 어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기관이 163계약 매도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반면에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마감된 가운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 중심적으로 매매했었는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고려아연이 차지를 했습니다. 2위는 NC소프트, 3위는 효성, 4위는 파트론, 5위에는 LG이노텍이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효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이 화학업종 내에서 이익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으면서 어제 0.8%대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어떤 종목 중심적으로 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이마트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2위는 삼성전기, 3위에는 SK텔레콤, 4위는 현대건설, 그리고 5위에는 KT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기관이 2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0.8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건설주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도 어제 통신주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주가는 1.31% 올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2위는 이마트, 3위에는 현대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에는 LG전자, 그리고 5위에는 SK텔레콤이 랭크가 됐었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6거래일째 매도 공세 꾸준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기관은 매수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어제 주가 흐름은 부진했습니다. 1.17% 내리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면서 2%대 낙폭을 기록했었는데요. 엔화가 99엔대까지 떨어지면서 엔저 여파에 자동차주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어떤 종목 팔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LG디스플레이를 많이 팔았습니다. 2위에 랭크가 됐고요. 3위는 고려아연, 4위에는 남양유업, 그리고 5위에는 한국타이어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관이 11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주가도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어제 0.85% 내림폭 늘렸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SK텔레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많이 샀던,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입니다. 기관 순매수 3위를 차지했던 종목인데요. 기관이 매수로 전환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SK텔레콤의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3.39% 올랐습니다. 21만 3,500원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장중 한때는 52주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21만
5,500원 선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통신주의 흐름 어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강세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증권가의 호평도 있었습니다. 이 동부증권은 LTE 관련 매출 성장에 주목을 하자면서 투자 의견을 이 비중 확대로 제시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SK텔레콤은 올 들어서 주가가 40%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순매도 특징주입니다. 남양유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기관의 순매도 4위에 랭크가 됐던 종목인데요. 최근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남양유업의 마감가 체크하겠습니다. 8.59% 급락을 했습니다. 102만 1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2만 1,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사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내림폭을 늘렸는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남양역 영업 직원이 이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받으라고 폭언을 하는 녹음 파일이 지난 3일에 유튜브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장이 늘어났었는데요.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과문을 게시하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펼쳐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이은 악재에 계속 낙폭을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음식료 업체가 이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되거나 이 같은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주가가 상당 기간 압박을 받는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